독립언론 탐사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 기자 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오늘 첫 주제는 김건희 특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급 반도체 투자 발표를 수구 언론들이 어떻게 폄훼하고 뒷다리 잡고 있는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독한 기자 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 치킨쇼입니다. 베테랑 탐사 기자들과 함께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숨겨진 맥락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 한상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좀 꿉꿉하네요. 예, 아까 좀 비와갖고 좀 여름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독한 기자 킨 시작하기 전에 영화가 나왔어요. 다큐멘터리인데 김용진 감독님이 만드셨죠. 예, 제가 만들었죠. 이거를 지금 거의 틀다가 8시 시작을 놓치기까지 했는데 이걸 굳이 틀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 굳이 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제 기다리시는 또 시청자들이 계시죠. 기다리면서 심심할까봐 이거라도 한번 틀어드리자. 이제 일종의 서비스 차원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보신 분들은 조선일보, 이게 일제시대 때 조선일보에 빨간색 일장기가 그려져 있었는데 족벌 두 신문 이야기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이 영화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 육성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프롤로그에 이제 노 대통령 육성이 나오죠. 제가 그 매봉쇼에서 한 10분 정도 계속해서 틀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저 영화에 나오는 제목 노무현 대통령의 육성을. 근데 영화를 그대로 틀고 있습니까? 그대로는 아니고 그 편집된 거를. 무단으로 틀고 있는. 아니 여기서 나왔던 걸요. 여기 나왔던 거? 무단이 아니고 제가 돈 받고 틀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그 영화 관객 수는 우리가 차마 이야기하지. 1701명? 1,700명 정도. 1,705명. 코로나 때 개봉해서 그 1,700명만 보게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더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다시 개봉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개봉해도 아무도 모른다. 새 영화인 줄 안다. 이게 보니까 내용이 좋더라고요. 조금 전에 마지막에 이제 이게 저 감독판으로 이제 또 만든 거거든요. 한 3시간 됩니다. 3시간 되니까. 3시간이요? 이제 앞으로 왜 웃어요? 편집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원래는 한 10시간 되는데 한 3분의 1로 줄인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매번 이제 우리 킨 하기 전에 한 30분씩 이제 잘라가지고 계속 이제 틀 겁니다. 30분씩.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아까 이제 일장기 장면 그거 끝나고 또 이제 30분. 또 다음 주에도 뭐 미리 한 30분 전에 오셔서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생각보다 의미가 있고 재밌고 특히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육성,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진 육성, 특히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매봉쇼에서도 자주 틀어드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3년, 4년 했던 얘기들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20년 넘게 지났는데 현실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전히 뭐 유효한 그런 말씀들이죠. 언론 개혁은 말만 했지 20년 넘게 언론 지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띄우기에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지난 26일에 김건희 씨 매감매직 1심 선고 징역 7년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전에 다른 선고들도 좀 있었잖아요. 이것저것 합쳐서 지금 김건희 씨가 받은 징역형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앞서 이제 원래 이제 본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이제 통일교 쪽에서 뭐 청탁받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알선수재인데 이번 이제 알선수재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그거죠. 그 통일교로부터 이제 받은 거고. 그 지난번 이제 본류 사건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1년 8개월인가 받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무죄를 받았어요 그때. 맞습니다. 이게 우인성 판사였어요. 우인성 그때 판사. 뭐 많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 4월에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이제 유죄로 재판부가 이제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4년이 이제 선고됐고, 이번에 이제 7년이니까 11년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합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이제 뭐 사후 이제 경합범이라 그래가지고 이 최종 이제 형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고, 근데 우리 뭐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지금 이제 화면에는 매관 최근에 이제 나온 매관 매직, 그러니까 돈 받고 자립한 거 이게 제일 세게 나왔어요 지금.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많이도 받았고 뭐 목걸이서부터 뭐 별의별 걸 다 받았어 백까지 했는데, 저는 이 중에 이제 5번 최재형 목사 저 디올백 사건 있잖아요. 저 때가 참 생각이 나는데, 디올백 보도 처음 나왔을 때 이 디올백 보도를 원래 이명수 기자가, 그러니까 이 앞뒤 사정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명수 기자가 2022년 대선 끝나고 기획을 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최재형 목사가 갖고 들어가면서 이명수의 통제를 벗어났어요. 통제를 벗어났는데 결국에 촬영은 되긴 돼가지고 보도가 되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걸 어쨌든 그 검찰이 덮었잖아요. 무혐의로 덮었고 최재형 목사는 나는 청탁을 했다, 나를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무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특검이 기소를 하면서 유죄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명수 기자 대단히 일했습니다. 뭐 대단히 일했죠. 근데 이게 그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이 디올백 보도 나왔을 때 함정 취재 얘기가 많이 있었고, 취재윤리 위반이다.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일각에서는 이 영상 자체가 김건희가 받았어도 불법 취재에 의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어떤 불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미디어 학계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 최재형 목사가 그때 이제 김건희를 만나서 그 백을 끝낸 거는 2022년 이제 화장품부터, 샤넬 화장품부터 그때 이제 그다음에 또 뭐 가을까지 이렇게 쭉 이제 이어졌는데, 실제 이게 보도는 한참 뒤에 나왔죠. 그 다음에 아마 11월경 2023년인가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취재 윤리 뭐 여러 가지 함정 취재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뭐 주된 이제 이슈로 언론에 이제 도배됨으로써 이게 뭐 김건희가 이걸 이제 받았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참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 외에 일단은 지금 남은 사건들도 꽤 있어요. 이거 하도 사건이 많아가지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이 있는 거죠. 뭐 경찰이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류 사건하고 이번에 이제 매관 매직, 그 본류 사건은 이제 2심까지 선고가 났고, 매관 매직은 이제 이번에 1심이 났고, 이거 말고 또 기소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당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윤석열이 대선 후보 나올 그 시절에 통일교 교도들, 신도들을 이제 국민의힘 당원으로 이제 입당시켜 가지고 이제 뭐 윤석열의 이제 그 후보 선출에 도움을 주려는 그런 이제 혐의가 있는데, 그거는 언제입니까? 뭐 올 초에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 한번 있었고. 한참 멀었네요. 첫 본 재판은 이제 8월 달부터 열린다 그러는데, 재판부가 그래도 올해 안에 매주 재판을 열어서 이제 올해 안에 1심 선고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밝힌 상태고, 그거 외에 이제 그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그 김건희에 대한 이제 혐의를 잡고 조사한 게 한 11가지인가 되죠.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예요. 민주기 특검에서 그런 다 처리를 못했고, 뭐 기한 만료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경찰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경찰이 일단 넘어갔는데 어떻게 제대로 이제 진상이 규명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특검 30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또 채 안 남은 걸로 알고 2차 연장에서 마지막인데, 맞아요. 지금 사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뭔가 할 듯 하더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뭐 출국 금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뭐 경찰 국수본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라 가지고. 그게 종합특검에서 하지도 않습니까? 거의 뭐 종합특검에는 공리 아파트 비리 개발 비리도 있고, 뭐 삼부토건 뭐 주가 조작 뭐 이거는 뭐 저 도이치모터스보다 더 확실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원산당 국가기밀 유출, 이것도 명태균 사건 때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수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저희가 그때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때는 박완수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 연임에 성공한 박완수 지사 관련 내용도 명태균 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창원 산단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은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언론에서 별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관심 없죠. 뭐 워낙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꾸 이게 기사를 써주고 왜 수사를 안 하냐고 다그쳐야 할까 말까 하는데 아예 뭐 하지 않으니까 지금 김건희 혐의가요 수사되지 않은 게 10개가 넘습니다. 10개가. 근데 이게 거의 다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뭐 코바나 컨텐츠 전시협찬 뇌물 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리가 많은데 우리 언론은 김건희에 대해서 거의 뭐랄까요 칭송하고 여왕처럼 좀 그려줬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이제 그 선고 공판 때 재판장이 김건희와 또 김건희에게 이제 청탁을 한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회적 책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때 선고 내용을 쭉 들으면서 그러면 언론의 책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제 김건희 뭐 윤석열이 취임이 언제입니까? 2022년 5월달이죠. 5월 9일인가 10일인가. 네, 그때부터 뭐 사실 이제 그 전부터 당선 이후부터 이제 김건희를 칭송하고 하는 뭐 기사들이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한번 이제 보면 초기에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은 김건희의 패션을 미화하고 외모. 외모를 또 뭐 엄청나게 이제 띄워주고 예. 또 자연스럽게 김건희가 걸친 온갖 뭐 옷이나 뭐 장신구, 백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다. 네. 그래서 완판녀라는 이제 키워드가 언론 지상을 이제 도배한 뭐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죠. 여기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몇 개만 보면 김건희 여사 외모에 찬사 쏟아낸 영국 언론 10년은 젊어 보여. 이게 10년은 젊어 보여. 이게 엄청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나이 거스르는 뭐 놀라운 외모, 감탄한 영국, 미모에 푹 빠진 영국. 네. 진짜 51살 김건희 극찬한 영 언론. 야, 이게 언론입니까? 근데 어쨌든 초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홍보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뭐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시의 언론 보도 준비가 돼 있죠. 예, 그거 보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네, 네. 주로 흰색의 옷을 입으며 각국의 정상과 그의 배우자들을 만났던 김건희 여사. 하지만 현지 동포를 만나는 자리에서만큼은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요. 단아한 올림머리에 가벼운 검은 재킷.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이 한복 스타일의 치마. 29일 오후 8시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이민 1세대 동포를 비롯한 동포단체 대표, 스페인 동료 100여 명이 참석해 현지 생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김 여사는 같은 날 행사에 앞서 스페인의 업사이클링 매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기후환경 정책에 대해 환담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입었던 이 하늘색 재킷, 윤 대통령 양복 디자이너인 손미연 페르레이 대표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디자인한 재킷이었습니다. 디자인을 이제 여사께서 거의 그거 하신 거세요. 의상 디자인. 위에 카라를 보면 그 목선을 되게 좀 강조를 할 수 있는 카라예요. 여사님께서 이제 워낙 목이 길고 가느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걸 좀 강조하려고 이제 위에 이제 카라를 좀 넓혔고요. 이제 팔목 부분도 살짝 이제 노출되게 해서 그 소매 기장도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기장도 좀 짧게 하고 여사님께서 워낙 허리가 가느셔가지고 그런 허리 라인도 강조했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여사께서 이제 다 참여하시고 해서 나온 옷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이 기사 제목이 단독 김건희 여사 나토 외교무대 의상 디자인 직접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디자이너까지 등장을 했는데 저 디자이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의 양복을 맞추고 김건희의 재킷을 만들어준 저 디자이너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단독을 붙이네요. 예, 뭐 대단한 단독이죠. 예, 특종입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대단한 특종. 예. 그리고 뭐 김건희 완판녀, 김건희 관련 보도 목록. 야,
완판녀, 네. 김건희. 뭐 이것도 쭉 한번 보시면 이것도 뭐 이런 완판녀가 키워드로 들어간 기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극히 일부만 여기 이제 이게 미디어 오늘에서 예전에 한번 조사한 거를 지금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보면 뭐 이제 품목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예. 후드티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뭐 신으면 이제 신는 족족 완판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뭔가 굉장히 서민적인 음. 이 슬리퍼 보니까 34,000원짜리인데 김건희 신발 공개 하루 만에 품절 이렇게 돼서 뭔가 굉장히 서민 친화적인 패션이다. 예. 이게 거의 사기를 쳤는데 언론이 이게 공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언론이 저런 식의 보도를 막 쏟아내던 저 시기에 그러면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일이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선 전부터 시작됐었던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보석 관련돼서 의혹이 툭툭툭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뭐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를 주인공으로 한 사진들을 계속 내놓았던 그랬죠. 기억이 네.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특히나 그 시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순천만 그 정원박람회에서 찍었던 진짜 그 압도적인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나올 때 그 조금만 눈이 밝은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대통령실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취재하지 않고 방치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뭐 저는 내란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언론이 잘못했다 이렇게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잘못하면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보도를 하지 않았고 입을 다 닫고 있었던 것이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정권 초반은 윤석열이 힘이 아주 셀 때니까 입을 다 닫고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당시에 조등동 종편 채널에서 하루 종일 김건희 관련 리포트를 무한 반복하고 뭐 토크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당시 영상 잠깐 보시죠. 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 좀 잘 안 보이잖아요. 요새 재판 때나 보이고 그렇게 하다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완판녀 김건희 여사의 패션은 뭐가 다를까? 집중적으로 분석한 탐사보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어서 한번 보시죠. 네. 김건희 여사와 윤당선인이 반려견 토리와 함께 산책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 노란 스카프. 이날은 세월호 참사 8주기 바로 다음 날로 세월호 참사 추모의 의미를 담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이 알려지며 김건희 여사의 패션 감각은 다시 화제에 올랐는데요. 입는 옷마다 줄줄이 완판을 자랑하는 김건희 여사. 패션도 정치인 시대. 차기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패션은 연일 화제거리입니다. 지난 3월 사전투표 날 선보인 빨간색 양말과 스카프,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색으로 패션에 포인트를 준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 슬리퍼는 하루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사가 자주 입는 자주색 후드티와 회색 코트는 일명 재활용 패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다른 날 똑같은 옷을 입은 사진이 찍히면서 돌려 입는 패션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유일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일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 여사의 스타일이 커리어우먼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의상으로 주목받았던 김정숙 여사와는 차이점을 두고 있죠.
당시에 진짜 그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인가요? 그거 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수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냥 별게 아닌 걸로 끝났지만 저렇게 이제 뭐 서민 패션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뒤로는 반클리프 아펠 뭐 6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목걸이를 스스럼 없이 받아 챙기고 나중에는 가짜로 바꿔치기 하는 등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와 이게 2022년 당선되고 딱 그 해네요. 2022년 가을, 겨울 이때 언론 보도들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뭐 설거지 이건 뭡니까? 뭐 설거지한 전 이거 저도 못 본 영상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만 많이 빨았나요? 이게 많이 빨다가 이렇게 막 입술이 헐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앞서 본 이제 내용들은 언론이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으로 뭐 패션을 이제 홍보한다든지 뭐 미모를 뭐 띄워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완판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또 다른 이제 유형은 이게 청와대나 뭐 아니면 이제 팬클럽에서 뭔가 흘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미담 기사들이 또 언론 뭐 이제 도배한 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거지죠. 설거지 봉사 미담. 설거지는 이게 이제 한참 전에 이런 선행을 했는데 뒤늦게 알려졌다. 뭐 이제 이런 수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시기가 좀 특이합니다. 22년 10월 11일에 MBC PD 수첩이 이제 김건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크게 보도를 했어요. 그 직후부터 갑자기 이제 미담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덮으려고 한 거네요. 그건 뭐 한번 이것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담을 했는데 나중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알려지게 된 거다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조작이었다 이 말이죠. 아니 이제 뭔가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그걸 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의혹을 자기 미담으로 이제 덮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뭐 언론 플레이죠. 네, 김건희 설거지 미담 영상 한번 보시죠.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 8월 31일 이탈리아 출신의 김하종 신부가 홀몸노인과 노숙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을 찾아 설거지 봉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김 신부가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봉사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 두 분과 건장한 남성 한 분이 나타나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물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설거지를 한 김건희 여사, 이 얘기가 뒤늦게 좀 알려졌더라고요. 설거지나 봉사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 참여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정인이 사건 2주기 추모를 다녀갔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 그때의 일이 떠올라 알리기 위해 사진을 올리셨다고 해요. 거의 이 정도면 선수인데요. 기획을 하고 조작을 하고 언론을 지배하고 도배하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게 저 신부님 두 분이 자발적으로 올린 게 맞을까? 취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갑자기 생기는데. 근데 뭐 저런 게 뭐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가지고. 아니 뭐 신부님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조작의 피해자일 수는 있는데 공모자인지 뭐 알 길이 없고요. 김건희 설거지 관련 기사만 100개가 넘습니다. 당시에. 뭐... 설거지 자체를 평소 집에서 안 했을 것 같은데 스타일로 보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각 언론사별로 이제 타이틀을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뭐 어떤 기사들이 났는지. 이거는 세계일보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봉사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왔다. 알고 보니 김건희였다. 묵묵히 설거지만. 지금 아까 어떤 분께서 댓글 잠깐 보니까 이 사진들과 영상을 보니까 속이 메스껍다. 안구 정화를 위해서 재판 영상을 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작진은 그 재판 선고 징역 7년 받을 때 그때 한 컷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이제 재판 선고 영상이 한 1분짜리 준비된 게 있죠. 안 그래도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우리는 다 예상을 다 하고 있어요. 다 예상을 하셨군요. 이거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엄청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요?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반도 안 끝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쭉.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들과 그와 결부된 청탁, 공여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향후 기업 현안 해결 및 친인척의 인사청탁을 위한 억 단위의 기금 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위한 금거부기와 세안도, 로봇계 납품 등 대정부 사업 영위를 위한 수천만 원의 시계, 국회의원 공천 및 인사청탁을 위한 억 단위의 미술품 수수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네. 안구 정화를 요청받고 잠깐 틀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캄보디아에서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뭐 사진이랄지 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캄보디아 때도 각국 이제 정상의 배우자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안 갔잖아요. 앙코르 같은가 거기를 맞아요, 안 가고 맞아요. 알고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명태균 씨가 비행기 타지 말라고 추락하는 꿈을 꿨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취소한 걸로 그렇게 드러났는데 이거 뭐 근데 진짜 좀 이상한 게 많이 잊혀졌어요. 네, 많이 잊혀졌죠. 김건희, 윤석열의 만행이나 그런 이런 범죄 사실들이 거의 잊혀졌습니다. 지금 오히려 막 동정표를 받고 있던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의 10개 넘는 혐의는 아직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난번 그 내관 매직 사건 그 징역 7년 선고 나는 그 판결문이 읽는 데만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그거를 다 들으면서 잊혀지지 않았었던 대목 하나는 판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내관 매직의 범죄를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짜 보석을 사다가 뭐 짱박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허위 진술을 유도한다거나 이런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런 표현을 판사가 쓰는데 사실은 이 그래도 이제 한때는 이 전직 이 한때는 대통령이 부인이었었던 사람에 대해서 판사가 이 범죄 이후에 했었던 일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표현이 정말 판사가 정말 이렇게 판결문 쓰면서도 굉장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제 한 시간 넘는 그 판결문 읽는 걸 보면서 하여튼 그 대목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수사가 안 된 것들도 지금 1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범죄가 또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드러난 게 이 정도인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고 윤석열 내란이 어느 정도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이런 국면이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식으로.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이 치킨쇼 처음 할 때 첫 회에서 저희가 했었던 통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말이 그거였었잖아요. 망각하면 결국에는 또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프로도 만들기로 했다.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저런 뭐 모습을 보는 게 좀 역겨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고 네, 그럼요.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앞으로 교훈으로 계속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제 재판에서 유죄가 되고 디올백 수수 등 뇌물 사실상 뇌물인데 공무원이 아니라서 알선수재로 이제 처리가 된 건데요. 원래 뇌물이었으면 그랬죠. 이게 공무원 같으면 무기징역 갑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 최순실 박근혜 묶을 때 경제공동체로 뭐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 검찰이 쓴 말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제 그 특수부 검사들이 쓴 말이 정치적인 공동체였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 정진상 실장 등을 묶을 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공동체다. 그래갖고 그 정치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걸 잘 만들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이. 만들죠.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여러 번 뭐 제가 이걸 주제로 제가 칼럼도 한번 쓴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었던 2009년도에 대한민국 검찰이 만들었던 기가 막힌 표현이 포괄적 뇌물죄라는 표현입니다. 포괄적. 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고 처음에 그 표현을 썼을 때 기자들도 좀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법조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포괄적 뇌물죄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그렇게 한번 써대기 시작하니까 온 국민들이 그냥 포괄적 뇌물죄 대통령인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포괄적 뇌물죄로 다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박근혜를 수사할 땐 느닷없이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법조에 없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뭐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주변 사람들 똘똘 말아서 이제 기소했었던 그때 당시 상황을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법조 용어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적용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기관이 자기들이 법 용어도 만들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말씀하셨던 정치 공동체라는 말은 또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또 새롭게 생긴 얘기고 이런 식으로 검찰은 계속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용어만을 가지고도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죠. 보안 수사권이란 말도 검찰이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보안 예전에는 수사권이란 말은 법에 없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라는 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처럼 계속 써왔었던 건데 학계에서. 거기다가 이제 요구를 빼고 보안 수사권. 그렇죠. 이게 마치 기존의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권과는 다른 개념인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보안 수사권이라는 단어는 법조 어느 책이나 어떤 뭐 규정에도 등장하지도 않는 용어입니다. 보안이란 말은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건데 말장난이 여기 댓글 보니까 야 검찰이 장명소냐고 아주 장명을 잘합니다. 보니까. 장명 잘하죠. 알겠습니다. 요 김건희 관련은 뭐 이쯤에서 아니요, 요거 33부 4분이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안 넘어가면은 뒤에가 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지금 남아 있어요. 하나만 하시죠. 중요한 거. 하나만 해야 됩니까? 하나만 하시죠.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51번 좀 띄워주시면요. 51번이요? 이번에 이번 저 재판 그 선고 그 판시 들으면서 로봇계하고 뭐 서성빈 로봇계 업체 대표 그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로봇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번에 특검 수사가 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진 그렇죠. 거죠. 그 전에는 한번 들어본 적이 없죠. 그 전에는 뭐 그 용산 대통령실 그 앞에 그 공원 있잖아요, 용산공원. 거기에 뭐 로봇계 푼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건 일종의 화제성 기사. 그렇죠, 화제 기사였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판에 뭐 로봇계 업체 대표 서승빈으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씨가 이게 이제 3,990만 원이에요. 할인해가지고 아마.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 로봇을 그 대통령실 경호처에 납품하는 대가로 이제 김건희가 이 시계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보도가 됐어요. 거의 근접해가지고. 저 표를 보시면 이게 2022년 11월 23일. 인데 그 이제 옆에 초록색으로 세 건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한 거야.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의혹에 대해서 로봇계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아무데도 받아쓰질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또 이제 메커니즘이 있냐면 바로 이제 한겨레 기사가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그 이제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뭐 그거죠. 거기서 바로 한겨레 기사를 반박하는 이제 보도 자료를 내요. 근데 그 보도 자료를 가지고 15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량이 훨씬 많네요. 5배네. 근데 이제 이 의혹 기사의 생명은 이틀로 끝났다는 거죠. 그 뒤로는 이제 이 기사가 소멸돼 버립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이때 뭐 어떤 뭐 완판년이 뭐 그다음에 각종 뭐 이제 미화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극히 일부 언론은 이 시기에도 이제 김건희의 의혹을 살짝 보도를 했는데 뭐 정부에서 반박 자료 나오고 그걸 그냥 덮여버리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우리가 이 사례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뭐 한 2개 더 있습니다만 또 이거는 이제 또 다음 기회로 우리가 37분 8시 37분이 지나고 있어서 37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있잖아요. 엊그저께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